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엄마가 싸준 김밥 도시락 하나가 프랑스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한식이라고 무시당할 뻔했던 이 도시락이 어떻게 학교 전체를 바꾼 걸까요? 그리고 김밥 소년이 되어버린 한 소년의 반전 스토리까지. 한식 도시락을 챙겨갈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한 학교와 프랑스 지역 사회에 퍼지게 되었는지.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학부모 회의장에서 날이 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프랑스 아이들이 급식 대신 이상한 음식을 강요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논란은 단 하나. 제가 아들에게 싸준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민재 엄마 이수진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파리지사 발령으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프랑스라는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죠. 파리 근교 몽루주의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민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점심 먹기 싫어. 프랑스에 온 지 2달째. 민재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안 먹고 왔어? 아들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묻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너무 이상해요. 매일 바게트랑 치즈만 나오고 고기는 핑크색인데 다들 맛있다고 먹어요. 파스타는 소스가 너무 짜고 샐러드는 냄새가 너무 강해요.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 문화. 하지만 8살 한국 아이에게는 그저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일 뿐이었죠. 마트에서 사온 라면 봉지를 뜯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는 일주일에 3번은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빠지고 가도 급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 클레르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민재가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아 걱정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밖에서는 프랑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는 학교 적응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서툴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음식이었죠. 매일 굶다시피 하는 아이를 보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민재야, 도시락 싸갈래?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어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다가 이내 흐려졌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어때? 인도 친구도 자기 음식 가져오지 않아? 가끔 가져와요. 근데 프랑스 애들이 냄새난다고 놀려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다가 이웃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네요. 그때는 난처함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서로 다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죠. 지금 민재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런 시선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이렇게 계속 굶으면 어떡해? 조금만 용기를 내자. 처음엔 도시락 냄새가 안 나게 김밥으로 시작해볼까? 김밥이요? 민재의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그럼 계란말이랑 소시지도 넣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양념을 줄이고 프랑스 아이들이 익숙한 햄과 치즈를 넣었어요.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혹시 민재가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처음이니까 혹시 먹기 불편하면 내일부터는 샌드위치 싸줄게. 민재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김밥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학교 앞에 민재를 내려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 잘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도 못했던 그때, 저는 그저 아들이 배고프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민재를 학교에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와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김밥을 꺼내 먹는 민재를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볼지, 혹시 놀림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재를 데리러 가는 길, 가슴이 쿵쾅거렸죠.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루카가 김밥 먹어보더니 완전 맛있다고 했어요. 민재는 예상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 김밥을 꺼냈을 때 친구들이 의아해했지만 루카가 용기 내서 한 입 먹어보고는 맛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후 다른 아이들도 맛보고 싶어 했고 민재는 김밥을 나눠주느라 자신은 반밖에 먹지 못했지만 소피가 자기 바게트를 나눠줘서 배고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밥을 조금 더 준비했어요. 민재에게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자 기뻐했죠. 그 주 내내 민재에게 김밥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재를 데리러 가는데 담임 선생님인 클레르가 저를 불렀어요. 클레르는 민재의 도시락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 롤푸드에 관심이 많다나요? 저는 그것이 김밥이라고 알려드렸죠. 하지만 클레르는 급식실 영양사가 이 상황을 알게 되어 약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급식이 식사 예절과 문화를 배우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지는데 아이들이 급식 대신 민재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선생님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였다며 김밥 외에도 비빔밥, 불고기 같은 음식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주말, 우리는 파리 15구에 있는 작은 한인마트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은 프랑스에서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라며 아이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학교 측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죠. 월요일 아침, 저는 두 종류의 김밥을 만들었어요. 일반 김밥과 치즈를 넣은 김밥이었습니다. 민재는 특별히 만든 치즈 김밥을 보고 루카가 좋아할 거라며 기뻐했죠. 그날 오후 학교에 도착했을 때 클레르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급식실 영양사인 마담 르블랑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내일 점심시간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문제라도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학교 급식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후, 저는 약속대로 학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마담 르블랑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큰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다소 날카로웠죠. 수진 씨, 만나서 반가워요. 민재의 도시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급식실은 이미 점심 서비스가 끝나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마담 르블랑은 저를 구석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죠. 이것이 우리 학교의 월간 급식 계획표입니다. 프랑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영양소 균형을 고려해 세심하게 구성했어요. 하지만 최근 아이들이 급식보다 민재의 도시락에 더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프랑스 급식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담 르블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죠.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급식 잔반량이 20% 증가했어요. 아이들이 민재의 도시락을 기대하며 급식을 남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민재가 학교에서 굶지 않고 즐겁게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을 떠올리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담 르블랑이 종이 위에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프랑스 학교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문화적 경험이자 교육의 일부죠. 아이들은 급식을 통해 프랑스 식문화와 테이블 매너를 배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담 르블랑의 관점을 이해는 했지만 민재에게 또 다시 급식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학교 교장인 뒤부와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에 잠시 참여해도 될까요? 뒤부와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며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했어요. 민재의 도시락을 둘러싼 아이들의 대화가 매우 활발했죠. 그들은 서로 다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오히려 긍정적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담 르블랑, 이 상황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학교는 다문화 교육을 중요시하잖아요. 마담 르블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 김밥이라는 음식. 정확히 어떤 구성인가요? 저는 김밥의 재료와 영양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하나로 담겨 있다는 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마담 르블랑이 테이블 위에 놓인 민재의 도시락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김밥은 꽤 균형 잡힌 식사로 보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날 아침, 클레르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놀랍게도 마담 르블랑이 다음 주 수요일에 특별 급식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음식의 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제가 김밥 만드는 법을 급식실 스태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 그렇게 우려하던 분이. 클레르는 웃으며 설명했죠. 마담 르블랑이 어젯밤 영양 분석을 해봤대요. 김밥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균형이 완벽하다는 걸 발견했나 봐요. 게다가 아이들이 김밥을 통해 새로운 식재료에 관심을 보이는 점이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제 친구들이 김밥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내 도시락 덕분에 학교 급식이 조금 달라질 것 같구나. 수요일,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스태프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담 르블랑을 비롯한 모두가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특히 밥을 김 위에 얇게 펴는 기술에 모두 감탄했죠. 그날 점심시간 학교 급식실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날 특별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김밥과 함께 간단한 소고기 불고기와 오이 무침도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었고 잔반량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마담 르블랑은 그날의 성공을 기뻐하며 다음 계획을 말했어요. 다음 달에는 다른 나라의 날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모로코, 인도. 각 나라의 학부모님들과 협력하면 아이들에게 더 풍부한 식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월 세계 음식의 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식의 날은 매달 정기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김밥은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고, 민재는 이제 학교에서 김밥 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한식 도시락이 이제는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가끔 민재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낼 때면 친구들이 오늘은 무슨 김밥이야? 하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도시락 싸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식 급식의 성공적인 첫 도입 이후 학교는 월간 다문화 급식 행사를 공식화하기로 했어요.
마담 르블랑이 모든 학부모에게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회 당일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담 르블랑이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한국의 김밥으로 넘어가는 순간 강당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마담 드빗이라는 학부모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회 부회장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새로운 음식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런 음식을 갑자기 주면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급식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담 르블랑이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학부모가 의견을 보탰어요. 저도 비슷한 우려가 있어요. 김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먹을까요? 분위기가 예상과 달리 다소 경직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린 채 앉아 있었죠. 마치 제가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을 권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마담 르블랑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로 김밥의 영양 성분표를 띄웠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분석해본 결과 김밥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나트륨과 지방 함량도 적절합니다. 그녀는 전문가다운 자신감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채소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제공한 날 잔반량이 평소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가장 고집스럽게 반대하던 마담 페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 만큼 안전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마담 르블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재료를 학교 급식 기준에 맞춰 엄선했어요. 또한 김밥은 조리 과정이 단순하고 재료가 신선하게 보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부와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중재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불안함을 가져오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직접 맛보고 판단해보는 건요? 그는 마담 르블랑을 바라보며 물었죠. 혹시 오늘 시식회를 준비하셨나요? 마담 르블랑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때 제가 말했어요. 제가 내일 시식용 김밥을 준비해 올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밤새 준비한 세 종류의 김밥을 가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일반 김밥, 치즈 김밥, 그리고 프랑스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한 햄과 체다 치즈가 들어간 프렌치 김밥이었어요.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들어 베어 물며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마담 페로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프렌치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마담 페로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처음에는 표정에 변화가 없었지만 잠시 씹다가 그녀의 눈이 미묘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입을 더 베어 물었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녀는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특히 이 롤 형태가 먹기 편하고 밥과 다른 재료의 조화가 좋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김밥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진짜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죠. 특히 체다 치즈를 넣은 프렌치 김밥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재의 반 친구 루카의 어머니인 마담 뒤프레가 말했어요. 우리 루카가 집에서 계속 김밥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맛있고 재미있는 음식이네요. 마담 르블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김밥의 영양적 장점과 다양한 변형 가능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매월 하루만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식문화 경험을 넓히는 동시에 영양 균형도 챙길 수 있어요. 마담 페로가 손을 들었어요. 모두가 또다시 반대 의견을 예상했지만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찬성합니다. 다만 처음 시도하는 만큼 학부모들에게 미리 메뉴를 공유하고 알레르기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담 르블랑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계획이에요. 모든 메뉴는 사전에 공지하고 알레르기 정보도 함께 제공할 거예요. 논의는 이제 반대가 아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학부모들은 자국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안했고, 일부는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레시피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여러 학부모들이 저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세계 음식의 날 첫 행사가 열렸어요. 급식실은 김밥과 간단한 불고기, 오이 무침으로 꾸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민재와 그의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한 달 후, 두 번째 세계 음식의 날은 이탈리아 음식이었어요. 한 이탈리아 학부모가 전통 라자냐를 소개했죠. 그 다음 달은 모로코 음식, 그 다음은 인도 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갔어요. 민재는 이제 급식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식의 날에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곤 했죠. 어느 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루카네 집에서도 비슷한 걸 먹었대요. 루카 엄마가 시도해봤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 한식 도시락을 싸줄 때는 민재가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프랑스 가정에서도 한식을 시도하고 있다니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는 더 이상 배고픈 점심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는데, 이제는 학교 급식 문화까지 바꾸게 되었으니까요. 세계 음식의 날 행사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학교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어요. 아이들은 매월 새로운 나라의 음식을 기대하게 되었고, 부모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식은 여전히 인기 메뉴로 남아 있었죠. 민재는 이제 급식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배고픔을 참아야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식의 날에는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전문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엄마, 오늘 소피가 그러는데 집에서도 김밥을 먹었대요. 소피 엄마가 만들어줬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는 우리가 낯선 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음식이 프랑스 가정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 음식이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게 신기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한식은 맛도 좋지만 영양도 골고루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색감이 예쁘고 보기에도 즐거운 음식이잖아. 맞아요. 김밥은 색깔도 예쁘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 같아요. 민재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변했죠.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픈 아이를 위한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이제는
학교 전체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재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양한 한식 도시락을 번갈아 싸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오늘은 야채볶음밥을 준비했고, 내일은 불고기 주먹밥을 싸줄 계획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한식의 날이 아닌 날에는 이렇게 간편한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어요. 민재는 식탁에 앉아 볶음밥을 한 입 맛보더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볶음밥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김을 도시락통에 깔았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담 르블랑이었죠. 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학교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에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요? 우리 학교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다고요? 네, 기자가 내일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수진 씨도 인터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역 신문 기자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한식을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마담 르블랑과 몇몇 아이들을 인터뷰했어요. 민재도 자랑스럽게 인터뷰에 참여했죠. 프랑스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은 색다르고 재미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맛이 함께 느껴져서 좋아요. 기자는 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한식 도시락을 싸게 된 계기부터 학교 급식이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배고픈 아들을 위한 작은 시도였어요.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한국 엄마의 도시락, 학교 급식 문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민재와 친구들이 한식을 먹는 모습, 마담 르블랑이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기사는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학부모들은 저에게 연락해 한식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민재는 신문 기사를 학교에 자랑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기사를 다시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낯선 나라에서 느꼈던 불안과 외로움이 이제는 자부심과 소속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가 발행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가족의 생활에도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일상의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조용한 밤거리가 보였어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식 도시락을 통해 우리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문화를 나누며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으로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